낯선을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스크 폼으로 매달아 놓겠습니다. 308번이요. 308번. 348. 355번. 355. 358번. 8번. 362번. 362번. 360번. 6번. 됐어? 네. 오케이. 자, 오케이. 헤라! 열심히라. 열심히 하고, 우리 아프지 마라, 해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자, 이제 308번. 308번 어떤 문제일까? S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자 308번 A반 학생 20명 중에서 10% 2명이래요. B반 25명 중에서 20% 몇 명이야? 5명인가 영어를 신청했습니다. 자, 영어. 그러니까 지금 분류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A반 학생이냐, B반 학생이냐, 영어를 신청했냐,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류 기준이 명확할 때 그리고 두 가지의 분류 기준이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잖아. 조건부 확률은 표를 그려버리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표를 그리면 A반이냐, B반이냐 그리고 신청, 영어를 신청했느냐,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잡고서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A반 20명 학생 중에서 10%니까 2명 B반 25명 학생 중에서 20%니까 아까 몇 5명이라고 했나? 5명이 영어를 신청했어요. 안 한 사람은 18과 20명이 되겠지. 이렇게 딱 표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전체 학생은 45명입니다. 뭐 이게 경우 없지 않아. 다 채울 수 있지만 자, A, B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서 조사했을 때 이게 슬러시 해주시고요.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A, B 두 반의 학생 중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전체 45명이 되는 거야. 그렇지? 45명 중에서 뭘 물어봤어요?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니까 어디 있어? 영어 신청 미리 가야 되겠다. 7명입니다. 이쪽으로 가주셔야겠죠. 45명의 7. 45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류 기준 두 개가 명확하면 바로 풀어도 되는데 표를 그리면 좀 깔끔하게 나와요. 알겠지? 자, 348번. 질문이 없어. 348번 보시면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두 컴퓨터 AB의 판매량이 70% 30%이고 AB를 구입하는 1년 이내에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류기준 두 개가 명확하잖아. AB 판매량 A하고 B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자, 똑같이 할 거예요. A하고 B에 대해서 나와있고 제품 그리고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것과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분류기준 두 개가 명확합니다. 퍼센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100이라고 해버리죠. 100이라고 해버리면 A와 B의 판매량은 70% 30%니까 70개하고 30개를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1년에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비율이 각각이니까 70에 대해서 10% 7개 30에 대해서 5%니까 6개인가 5, 3, 15 합니다. 6%면 몇 프로? 5%면은 얼마야? 2분의 3개? 2분의 3개? 이렇게 되겠나? 그쵸? 이렇게 적어도 돼요. 어차피 나는 또 비율로 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개가 좀 귀찮네요. 자, 하여튼간 2분의 3개라고 했을 때 회사의 컴퓨터 한 명이 컴퓨터를 구입한 후 고장 수리를 요청한 여기구나. 7 플러스 2, 7, 14, 17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겠네요. 고장 수리를 요청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제품이 A 확률 구하십시오. 2분의 17분의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아니면 뭐 이제 원래식으로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전체 집합이 고장 수리를 요청했어. 수리 요청한 사람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수리를 요청했는데 수리를 A 걸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수리를 B 걸 자, 그 제품이 A일 확률이니까 수리 요청한 전체 사람 중에서 A를 수리 요청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수리를 요청할 사람이 A에서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B에서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를 수리 요청할 사람의 비율을 구하고 싶거든. 그치? 그럼 A 수리를 요청한 사람 전체 자 A 제품이 전체의 70%인데 이것에 대해서 10%의 사람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율이 되는 거야. 확률. 그 더하기 전체에 대해서 30%가 B를 사간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5%니까 0.05가 수리를 요청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0.7 곱하기 0.1을 다시 써야 되잖아. 복잡하잖아요. 근데 표를 그리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두 개의 조건이 명확하게 되거든요. 표를 그리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요새 하도 난 잘 안 보는데 그래서 하도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누구냐 이 타스캔들 한번 봐봤어? 네, 저 유튜브로. 유튜브 봤어? 하여튼 그 배우들하고 그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겠지만 굉장히 허접한 문제들 풀더라고. 아는 사람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쉬운 문제들 가지고 막 고난도 킬러라고 하더라고. 그거 봤는데 보다가 한쪽으로 쭉 넘겼는데 그 유 채널 있는데 유 재석이 나와가지고 사람 불러서 하는 거 있잖아. 이야기하는 거. 거기서 요새 일타 스캔들이 유명하니까 일타 선생님들을 불렀대 대치동에서. 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조정식 나 그 사람 친했다고 말했나? 네. 친했거든. 되게 친했거든. 그 사람 나오더라고. 좀 더 친해놓을 걸.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친해놓을 걸 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채널도 치들었지. 짜증나가지고. 자, 그 조정식 쌤이 극소가 할 때 그 거기에 관리직으로 어무식 팀장이 있었는데 맨날 이런 거 그랬잖아. 점심 먹고 후식 먹어야겠네? 하면서 점심 후식 그랬었는데 그렇게 커버릴 줄 누가 알았어. 내가 먼저 들어갔거든. 나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막 제 유튜브에서도 먼저 막 올라오더만. 말은 정말 잘했어요. 말을 정말 잘했어. 자, 하여튼 그러다 어제 봤는데 재밌었어. 약간 짜증 거야? 재미가 있었어. 자, 355번. 1, 2, 3이 각각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고요.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어져 있는데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여기서 만약에 홀수 공을 고르게 되면 주사위를 4번 던져요.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짝수가 적힌 공이 하나 나오겠고요. 짝수공이 나오게 되면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라고 해서 이때 짝수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짝수눈이 2번 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일단 뭐 홀수를 뽑아가지고 4번 던졌는데 짝수눈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한 번 뽑았는데 짝수눈이 나와가지고 주사위 3번 던져서 짝수눈이 2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두 개를 각각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치? 이럴 때하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경우는 합사건으로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자, 홀수를 뽑았다고 치자. 확률이 얼마야? 일단 처음에 뽑았는데 홀수가 나왔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의 확률로 홀수가 나왔어. 그럼 주사위를 4번 던진대. 근데 그 4번 중에서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독립사건의 확률 배웠었잖아. 그 공식을 쓸 준비를 하면서 주사위 4번 중에서 2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 중에서 2번 나올 것을 골라주시고 특정 사건의 확률, 짝수는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란 말이야. 자, 2분의 1이 2번 나와줘야 되니까 2분의 2 2번 곱해줘야 되고 홀수는도 2번, 2분의 1도 2번 이렇게 돼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처음에 뽑았는데 짝수는이 나왔어. 확률적으로 3분의 1이야. 그럼 나는 이제 주사위를 3번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오케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3번 중에서 2번 나올 것을 결정을 해준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2번 곱해지고 여사건, 2분의 1의 사건이 한 번 곱해지겠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358번 독립시행의 확률을 언제 쓰는지 알겠어? 네. 좋아. 358번이에요. 358번. 각 면에 111, 223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1, 저 뒤에 1, 2인가? 2, 3이구나. 2, 3. 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자. 자, 그랬는데, 읽기로 한다. 제일, 윗면에 적힌 수익기로 한다. 이 상자를 3번 던질 때에 3번 던집니다. 3번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주사의 합이 4. 자,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가 4가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홀수. 세 번째가 홀수가 나올 확률. 이런 확률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대로 가는 거예요. 3번 던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4가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4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나와야 되지? 숫자가 1하고 3이 나온다든지 3하고 2하고 2가 나와야 되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1, 3이 나올 수도 있고 3,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럼 독립시행의 사건을 풀기에는 횟수가 적으니까 그냥 풀어도 돼요. 얘는 2하고 2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대로 가보자. 1, 3 나와야 돼. 확률이 1은 2분의 1, 3은 6분의 1 이게 되죠. 얘는 6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는 3분의 1인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곱하기 세 번째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 확률 4군데인가? 그럼 3분의 2가 되겠네? 다 더하고 한 번에 3분의 1을 곱해도 되겠죠. 그렇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잖아. 좀 나열시키는 거야. 그 과정을 나열시키는 거고요. 확률 문제들은 몇 번 말했지만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논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걸 관찰하면 돼요. 358번 했고 355번으로 가겠습니다. 360번은 그렇죠. 360번으로 가야죠. 바보 아니에요? 360번. 어느 스포츠용품 가게에서 럭키라고 쓰인 탁구공 한 개를 판매해서 모두 8개의 탁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럭키. 자, 오케이. 한 개, 이거 한 개. 당첨 복권이라고 생각하자. 8개 복권인데, 8개 복권 중에서 한 개가 당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 개가 당첨이고요. 자, 한 상자에, 자, 이게 이렇게 딱 있어. 한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한 상자에서 3개 공을 뽑을 거예요. 3개 공을 뽑았는데 당첨 공이 있으면 당첨이 돼버리면 1 플러스 1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얘기지. 탁구공을 한 개, 1 플러스 1 나중에 하나. 이제 한 개를 더 주겠다라고 해서 한 개를 더 준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 가게에서 세 상자를 구입할 때에 세 상자를 구입할 때에 탁구공 한 개를 받을 확률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장난이 좀
쉽지만 쉬운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문제를 주어진 거야. 일단 한 상자는 8개 복권 중에서 1개 복권이라고 했다가 공이라고 했다가 말도 안 돼. 냅둬 버려. 자, 일단 하나의 상자에서는 8개 중에서 1개가 당첨이기 때문에 하나 상자에서 일단 이걸 당첨을 뽑을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일단 한 번 뽑는다면은. 근데 3개 공을 뽑겠대. 3개 공을 뽑는데 그게 당첨이 됐을 때 당첨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8개 복권, 헷갈려, 공이라고 다시 할게. 8개 공 중에서 1개가 당첨인데 3개를 뽑았을 때 1개의 당첨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즉 하나의 상자에서 이 시행을 했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8개 중에서 딱 하나가 당첨이야. 근데 3개를 뽑았는데 당첨이 돼야 돼. 그 말은 하나가 당첨이고 2개가 안 당첨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복잡하게 생각된다면 차라리 여사건으로 8개 중에서 3개를 골랐는데 다 안 당첨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3개가 다. 그렇다면 그게 좀 더 쉽겠다. 여사건으로 1 빼기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는데 7개가 안 당첨이거든? 그럼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이때가 여사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1 빼기 8, 7, 6 분모의 3일, 3일은 둘 다 없어져 버리니까 무시하시고 8분의 3입니다. 오케이? 한 개의 상자에서 당첨될 확률이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독립사건이라고 불러준 거야. 언제나 그냥 확률적으로는요 항상 똑같아요라는 얘기야. 3개 상자를 구입했잖아. 근데 각각 하나에서 당첨될 확률이 똑같아. 8분의 5, 8분의 3로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독립사건이 되고 3번 반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야. 똑같은 확률을 3번 연거푸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공을 하나를 더 얻겠다라는 얘기는 3개 중에서 한 번 당첨될 확률을 물어본 거야. 당첨 확률이 8분의 3으로 정해져 있는 상자를 3번 깠을 때 당첨이 한 번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3번 중에 하나, 즉 3개 중에서 당첨된 것이 나올 것을 골라줘야 돼. 그리고 당첨될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은 한 번 곱해줘야 되고 안 당첨 확률이 8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안 당첨은 2번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문제를 약간 말을 어렵게 좀 바꾼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이거하고 똑같죠. 결국은. 뭐 명중률이 8분의 3인 포수가 있는데 3번 싸가지고 한 번 명중할 확률 이거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362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62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올 수가 같으면 2개 주사위 던졌어. 2개 주사위 던졌는데 자 같으면 이때 두 가지로 케이스가 분류가 되고 같다 다르다 주사위 같다 다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져요. 동전을 4번 던지고요. 다르면 동전을 2번, 오케이. 2번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신다라고 했고요.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동전이 뒷면 나오는 횟수가 같을 때 동전 앞면과 동전 뒷면의 횟수가 서로 같을 때에 자, 4번 던졌을 확률 4번 던져라 말 어렵죠. 자, 그래 좀 정리하니까 좀 보이지 않나요? 일단 2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내가 뭐 5하고 5가 나왔어. 같은 게 나왔네. 나는 동전을 4번 던져야지. 동전을 4번 던져. 근데 앞면과 뒷면 횟수가 같으려면 2번씩 나와야 돼요. 동전 앞 2번, 뭐 동전 뒤 2번 나왔네. 그런데 결국은 4번 던진 게 맞잖아. 그치? 이런 상황인 거야. 즉,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같을 때야. 그래서 전체 사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같을 때인데, 그 중에서 나는 4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같은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뭐 해설집이나 딱 보면 여기 막 문자로 A, 뭐 B 사건을 이름 지어가지고 하는데 좀 복잡해요. 한국어 써보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동전 4번 던져가지고 또는 동전 2번 던져가지고, 그렇지? 4번 던졌는데 앞하고 뒤가 같을 때 하고 더하기 2번 던졌는데 앞하고 뒤가 같을 때 분해. 그대로 4번 던져서 앞과 뒤가 같을 사건의 확률을 적어버리시면 되겠다. 조건 확률이죠. 조건 확률. 자, 그래서 그대로 식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4번 던지기 위해선 두 개의 주사의 눈이 같아야 돼요. 그건 36분의 6이죠. 36분의 6. 36분의 6의 확률로 자, 일단 동전이 주사위가 같은 눈이 나왔고 이제 뭐가 돼야 돼? 4번의 동전을 던지는데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 그치? 4번 던졌는데 앞면 뒷면 횟수가 같다는 얘기는 2번 앞면 2번 뒷면. 이거는 자 4번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독립시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면 특정 사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자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뒷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만 신경 쓰면 돼. 4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동적으로 뒷면은 2번 나오게 되니까 4번 던져가지고 2번의 앞면이 나와야지 되지.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제곱,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제곱이어서 이때는 그냥 앞면, 뒷면 서로 여사건이 확률이 같아 버리면 4제곱 바로 써버려도 됩니다. 자, 더하기. 이제 2번 던질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2개의 주사에 던져가지고 서로 다른 눈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36분의 30이 되겠죠. 이것의 여사건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와야 돼요. 즉 2번 중에서 앞면 나올 한 번을 골라주는 거야.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분해.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내신에서 나오는 스타일 문제예요. 됐어? 그리고 이제 유형편도 좀 볼까요? 유형편. 개념편은 좀 알아서 공부해 주시고 유형편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주는 문제 말씀드렸을까요? 고민 중이에요. 보고 싶어. 눈치 보고. 그치, 눈치 보이지. 아, 진짜 못되니까. 질문 말씀 해봐. 네? 질문 없어? 괜찮아?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아, 똑같은 거고. 우리 이제 다 틀렸네 보니까. 아, 네. 근데 이거는 다 아는 틀린 거예요. 어? 다 아는 틀린 거예요. 다 계산해서 틀렸어요. 없어, 준이야. 없어? 어쩌고 거야, 한번? 첫 번째 유형 해도 돼요? 첫 번째 유형. 뭐 상관없지, 뭐 어떤 거 물어봐. 그러면 3번, 4번. 3, 4번. 29쪽에. 그래?
3, 4, 5.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넘어갈게요. 29쪽에 유형편 3번.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은 뭐지? 교집합이 없지? 교집합이 얼마다? 확률이 0이다라는 얘기지. P의 A는 3분의 1. P의 B는 5분의 2. 자, P의 A과 B의 여집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고, 자, 일단 조건 확률이니까 P, B의 여집합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P, B의 여집합은 1 빼기 P의 B분의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는 1 빼기 5분의 1분의 A 교집합 B 여집합은 차집합인 거 알고 있지? 차집합. 근데 어차피 A 교집합 B가 공통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되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게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냥 A 자기 자신 되잖아.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A 차집합 B는 뭐야? 그냥 A 자기 자신이야.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알겠죠? 4번도 보자. 4번. PB가 3분의 1이야. PA과 B, A과 B가 4분의 1이야. B과 A가 5분의 1이야. 자, 이거는 PB분의, 바로 적어드릴게. PB분의 PA 교집합 B가 4분의 1이야. 결국 PA 교집합 B는 12분의 1이야. 자, 마찬가지로 PA분의 저희는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12분의 1이라고 구해버렸어. 이걸 얘가 뭐를 이거 없었을 텐데 PA는 2개 곱하니까 60분의 1이야. 진짜? 이러겠잖아, 확률이? 아니죠. 뭐가 곱해지죠. 곱해지죠. 12분의 그렇지. 5가 되지. 곱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 차비 물어봤어요. A 차비는 A 합 B 빼기 50. 그렇죠. 집합하고 똑같다는 것 자체가.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률까지 끝나게 됩니다. 확률까지 끝나게 되고 이제 통계에 들어가게 돼요. 통계 재밌습니다. 통계편. 확률이 더 어려워요. 통계가 쉽고요. 확률이 어렵습니다. 확률은 진짜 어려워요. 통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통계 부분 들어가는데 통계도 확률 구하기 위한 거예요. 이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은 주로 3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통계를 가지고 확률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게 4점짜리 문제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통계.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하기 전에 먼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되니까. 자, 대표값이라고 부르죠. 대표값. 대표값과 상표로. 대표값 맞나? 대표값? 맞겠죠. 자, 대표값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표값이 뭐가 있었죠? 3개였는데. 그죠? 평균? 중앙값? 최고니까. 근데 중앙값과 최고값은 절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옵니다. 중학교는 오직 평균 하나만 가지고 나옵니다. 상표도 뭐가 있었죠?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나타내는 쪽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잖아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대표값은요, 나는 평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합니다. m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m이라고 소문자 m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상표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이 뭐였지? 이따가 하겠지만 혹시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분산이 뭐였죠? 이제 상표도라는 게 편차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나는 편차가 뭐였지, 그럼? A
오케이.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 자, 영어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영어부터. 첫 번째, 영어. 자, 변량이라는 말과 도수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변량은 뭡니까? 변량. 통계죠. 무언가를 조사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 조사한 것을 수치화한 것. 오케이, 이걸 뭐 변량이라고 불러요. 키를 조사하면 174, 175 이런 게 변량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자료를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수량화한 것, 수량화한 것을 가지고 변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조사한 거로 숫자가 나타낸 거예요. 국어점수 조사했으면 뭐 20점, 30점, 100점 이런 것들. 자, 도수는 뭐죠? 도수는 변량의 개수입니다. 변량에 해당하는 자료 개수입니다. 변량에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를 가지고 도수라고 불러줘요. 뭔 말입니까? 뭐 수학 80점이 몇 명이냐? 이거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말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긴 있는데 어디를 더 해줘야 되나? 더 이상 할 거 없나? 계급이란 말도 있어요. 계급은 뭡니까? 자료를 조사하는데 키가 172인 사람? 172인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정확히 수치를 딱 재면 172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무리수 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딱 얼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키가 170부터 180 미만 이런 식으로 쪼개잖아. 그 쪼개는 걸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치? 변량을 구간, 즉 변량의 구간을 가지고 계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급 값도 있고 계급 값은 좀 가운데가 이런 값은 필요가 없어요. 안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영어들은 한 이 정도 하고요. 편차라는 말은 이따가 좀 알려줄게요. 변량 도수 계급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히스토그램 뭐 이런 말 알죠?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 기억나요?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를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는 말 그대로 도수가 뭐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명수거든. 그렇다면 몇 점에 몇 명이 있느냐 얘를 표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점수를 변량을 우리는 x라고 쳐요. 이제 변량, 변수 비슷한 말이잖아. 변수를 x라고 잡잖아. 통계에서는 변량은 x라고 잡아요. 키를 조사했으면 키의 값들이 x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도수는요 F를 잡습니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빈번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나타내거든요. 여기는 변량 F 도수 F가 됩니다. 성적 시험을 봤어요. 10점, 20점, 30점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딱 10명을 때려 맞춰보자. 2명, 3명, 5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도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 도수 분포표에서 많이 어려워요. 통계는 많이 어려워요. 도수 분포표에서 자 평균 한번 보여볼게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우리 중학교 때 평균 구했던 거 10점이 2명, 20점이 3명, 30점이 5명인데 총 명수인 10으로 나누게 되잖아. 얘를 가지고 평균이라고 하거든. 얘를 우리가 이제 기호화할 거야. 더하잖아. 다음에 뭐로 바꿀까? 다음엔 시그마로 바꾸겠죠. 시그마 됐어요? 잠깐만 여기서 또 하겠다. 여기서 또 막히네. 맞다. 잠깐만 시그마를 썼나 안 썼나? 이 책에서는 시그마를 안 썼어. 시그마를 안 쓰고 전부 다 쫙 표현을 해버렸구나. 저번에 시그마를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살짝 얘기를 했어. 근데 중요하지 않아. 그럼 몰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시그마가 규칙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일단 전체 명수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전체 도수의 합이에요.
전체 도수의 합을 라지 n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마는 그냥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i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이해는 x1이에요. 점수 x1, x2, x3가 됩니다. 30점은요. 도수는 f1, f2, f3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면 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요. 그래서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3, f3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다 i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i 자리에다가 1부터 계속 집어넣어서 더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얘를 가지고 평균이라고 불러줘요. 일단 대충만 캐치하면 돼. 얘를 평균, m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하느냐. expectation, 기대할 만한 값이라고 해요. x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값이다. 그래서 ex라고 나타내고 얘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도수와 변량을 다 곱한 다음에 총 영수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래버리면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왜냐면 시그마를 여기서 증명을 하거든. 그냥 바로 공식을 적어볼게요. 두 번째, 자, 이것도 중학교 때 했긴 했는데 ax 플러스 b에 대해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x가 실제 점수야. 우리 반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너무 못 봤어. 미쳐버리게 쪽팔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부 다 2배씩을 해줬어. 점수에다가 2배씩 해줬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 2배가 증가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전부 다 점수를 10점씩을 더 더해버렸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 그대로 올라가게 돼요. 알겠어? 그래서 변량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겠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원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버리면 평균이 됩니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외워주세요.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모든 점수가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동안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직 여기는 그게 나오지 않고 저 뒤에 있구나. 저 뒤에 일단 그냥 중요한 것밖에 아니라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평균 구하는 공식 잘 봐두시고 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평균은 곱한 것도 더한 것도 그대로 더해버리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어? 두 번째, 자 분산을 구해요. 분산에 대한 정의가 뭐였지? 뭐 다 까먹었겠지. 자 분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편차라는 말이 필요하거든. 편차는 점수, 변량에서 평균을 빼버린 걸 가지고 편차라고 불러줍니다. 내 점수가 40점이야. 근데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마이너스 10점이 편차라는 얘기야. 자, 평균 하나만 가지고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오차가 심해요. 어떨 때 오차가 심하냐면 10명이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이제 이 10명에 대해서 연봉, 취직한 직장에서 연봉의 평균을 조사하고 싶어. 근데 9명이 뭐 좋은 대학이어서 잘 갔어. 대기업 가가지고 9명이 다 합격해가지고 연봉 한 초봉 한 4천 5천 사이 4천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 4천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500 정도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하여튼간 4천을 받았다고 치자. 자, 근데 한 명이 운동을 하는 애였는데 겁나게 농구를 잘해. 그래서 1년에 100억? 이렇게 갖고 갔단 말이야. 그럼 평균을 낼 거야.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10억 가까이 나오게 돼. 10억보다 약간 더 많이 나오겠지. 얘가 워낙 커버리니까 이거 평균을 10으로 나눈 것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우리 대학은 나가서 자랑하는 거지. 얘들 평균 연봉이 10억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얘들이 뭐가 되냐고 4천만 원, 9명이. 이러면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분산, 즉 편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편차는 평균에서 이 변량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 만약 얘들을 시스토그램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평균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많이 급하다. 이 평균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럼 이 자료는 평균 하나만 보기에는 좀 불편한 자료구나. 평균 하나로는 그 대표, 이
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편차라는 개념이 되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편차에 대해서 또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편차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의 총합이 얼마야? 그건 알잖아. 점수에서 평균들을 다 뺀 값들을 하면 얼마일까? 자, 2하고 4하고 6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야? 4지. 그러면 2 빼기 4는 마이너스 2지. 4 빼기 4는 0이지. 6 빼기 4는 2가 되지.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0이 돼버린단 말이야. 편차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편차를 평균을 내버리자니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뭘 해버리냐면 분산이라고 해가지고 편차를 제곱시켜가지고 평균을 구해버려. 다 양수로 만들어가지고 평균을 구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분산을 바깥으로 보면 평균이 얼마겠냐? 20, 60, 150, 230, 23점이거든요. 평균이 지금 23점이 나왔어. 이 자료에서 평균은 23점입니다.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점, 지금 10점이 2명이잖아. 10점에서의 편차는 10 빼기 23이야. 근데 그게 2명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20점에 대해서 편차는 마이너스 3점이야. 걔가 3명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30점에 대해서 편차는 7점이야. 이거를 제곱시켜야 돼, 제곱시켜야 돼. 걔들이 5명이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는 거야. 얘가 바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구하지 말게요. 중학교 때 다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일단 전체 명수 n분의 1로 나눕니다. 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뭘 더하시게 되냐면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더하시게 되는데, 자,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제곱을 시켜서 그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버립니다. 얘가 바로 분산구하는 식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뭘 구해버리냐면 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건 뭐냐면, 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을 원래 구하는 방법이거든. 어떻게 구해버리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요. 평균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즉 제곱의 평균이니까 n분의 1 나누시고요. 시그마에 제곱시켜, 점수를 그냥 제곱시켜서 평균을 내요. 숫자로 보여줄게. 평균의 제곱, n의 제곱을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쉬는 시간이야. 자, 얘가 지금 거의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점수를 제곱시켜버립니다. 즉 10의 제곱이 2명, 20의 제곱이 3명, 30의 제곱이 5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요. 빼고 제곱시키는 과정이 줄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빼버립니다. 평균이 23점이라고 했죠. 23점의 제곱을 빼요. 이런 방법을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칠 건데, 세 번째. 자, 분산은요, V라는 말을 써요. V. variance라고, variance,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VX, X라는 것에 대해서 분산 VX라고 하고요. VX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원래 정의는 이건데, 이 바꾼 거로. 제곱의 평균입니다. 어떤 놈을 제곱시켜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변량을 제곱시켜서 평균 구하고 빼버립니다. 평균의 제곱을 빼버립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이걸로 문제가 풀이하는 게 반드시 나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문제에서 뭐 평균 주어지고 분산 주어진 다음에 이거 구하십시오. x 제곱의 평균 구할 때는 무조건 20을 사용하게 돼요. 알겠어? 자, 쭉 시작하자.